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이 우려했던 배당락일이었지만 양시장 모두 괜찮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개파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요. 장중 내내 힘을 내면서 22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대외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또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인데 앞으로를 대비할 대응 전략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금의 배트맨 오늘은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오늘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3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종목 상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도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요즘 채팅방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어디서보다도 빠른 뉴스 이야기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와 함께하는 그 방에 오시게 되면요. 오늘만 보더라도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과 관련된 뉴스를 올려드린 다음에 바로 또 한진칼 우선주하고 대한항공 우선주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을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만큼 제가 시장에 특히 증권사 프로그램 뉴스에 올라오기 이전에 제가 시장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제가 가장 빠르게 뉴스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전에 특히 오늘 하루의 장을 준비하는 요 시간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슈를 받아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들의 뉴스를 토대로 해서 제가 또 뉴스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시게 되면은 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TS보다 빠른 뉴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세요. 누구보다 정보를 빨리 알면 그게 바로 또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다, 고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얘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배당락일이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일단 미국 쪽 분위기를 우리도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더 올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 정도 올라줘도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실 좀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상황 놓고 봤을 때 사실 뭐 지수에 올라가는 거, 뭐 미국만큼 우리나라 왜 못 따라가냐,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가 내일도 오를 것이다, 이런 건 조금 예전에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의 그 커플링 연관 그 관계성이 상당히 컸을 때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상황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시적인 상황, 그 대내외적인 그런 분위기들, 그런 뭐 정책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무조건 이제 미국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조금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9,000선 위로 올라가 주면서 또 최고가 경신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또 기술주가 모여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술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서 굉장히 좋게 상승을 보여주는 경험이 오늘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미증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미증시는 뭐 테슬라 종목만 보더라도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매도를 들어갔었던 헤지펀드사들에서 쇼키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욱더 매수가 강하게 붙어서 올라가는 시장이 현재 미국 나스닥의 그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고점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을 이제 비미로 해서 공매도가 들어갔었던 그 헤지펀드사들에서 오히려 쇼키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수가 더 강하게 붙는 모습이 있겠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과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말 수급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주주 이제 양도세 회피 이런 물량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개별주 종목이 많이 속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성향에서 많이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매도가 많다 보니까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날 많은 하락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말 수급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오늘만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위주와 또 IT 업종들, 결국에는 코스피의 IT, 코스닥에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주도 업종들이 굉장히 좋게 상승이 나갔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상승이 나갔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많은 종목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올라간 다음에 윗골이 달고 약세 보인 종목도 있을 텐데, 그게 아무래도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조금 윗꼬리를 단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이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장 후반 되면서 약세 전환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연이어 받아서 조금 약세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뭐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종목을 보게 되면은 IT 업종에서 그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만 했었던 종목들, 그 과매수권에 들어간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조금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들의 순환매, 아직 올라오지 않은 IT 종목들에서의 키맞춤 현상이 조금 더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또 키맞춤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좀 내년도를 보자면 아무래도 2020년도에도 지금같이 IT 업종, 반도체 업종에서의 랠리가 이어지는지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 쪽만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부품주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상반기부터 납품이 될 예정인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진행됐고, 납품이 될 예정인 종목들은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전략을 짜시면은 IT 업종 같은 경우에 반도체 랠리 확인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짜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5G 네트워크 쪽을 본다면 이 5G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2위 시장이라고 부르는 뭐 인도, 뭐 중국, 미국,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5G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IDC 요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의 서버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부분이 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이
현재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데 과연 2020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또 상승 반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제약바이오처럼 낙폭과대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고 아직 이슈를 받고 있지만 올라오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수에 따라서 인덱스 펀드로 해서 바스켓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있다. 그러한 종목들 잘 발굴하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도 또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겠고 더불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2차 전지 같은 낙폭 과대인 종목들도 결국에는 IT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가운데 지도새도 모르게 개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얘가 언제 올라갈지 싶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또 2차 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업종들이 2020년 상반기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멈춰 있을 때 그 후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 놓으시고 대장주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모습은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부터 보자면 자, 이거는 코스피 지수가 되겠는데 자, 일봉상 보게 되면은 큰 상승의 모습은 아닌 걸로는 보여집니다. 왜냐? 오늘의 시작이 배당락 때문에 약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출발을 했어야 맞는 건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시가가 마이너스 0.65%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출발을 했다. 다만 코스피는 배당락 때문에 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세였다가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된 걸로 보여지지만 이거를 선물 차트로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선물의 일봉상 보여드리게 되면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갭상승 출발을 0.4% 플러스 출발을 해서 최고가가 장중에 92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2%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감가는 플러스 1.7% 상승 마감하면서 300포인트를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가 ETF를 보게 되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일봉상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갭상승 출발 이후에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장중에 4.6%의 상승을 보여줄 정도로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하락인 걸로 보였을 뿐 시장은 엄청난 상승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지금 그 선물 지수를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원래 120개월 선을 이탈했을 때만 보더라도 이제는 상승 나가기가 어렵겠다. 이제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다들 분석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 모두 이겨내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와서 300포인트의 눈앞에 있습니다. 300포인트는 지난번 10월 달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던 시작점이 바로 300포인트였는데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선물 포인트로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을 모두 메꾸는 굉장히 좋은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부터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지수로 놓고 본다면 자, 월봉상 봤을 때는 아직은 한 225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선물과 그 갭을 메꾸려면 요 윗자리까지 올라와서 2350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놓고 본다기보다 단기적으로 2250포인트까지는 열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아무도 고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한중간 또 더불어서 미중 간의 그런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종목을 짧게 봐야 되냐, 짧게 볼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면서 추세가 꺾이기 이전까지는 끝까지 주도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세 이탈 전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을 해야 진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지금은 단타를 보겠다라고 해서 치고 빠지고 전략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큰 수익을 내기보다 아쉬워하는 장세가 1월 달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또 1월 달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깝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단 시장 분석에 더해서 내년 포트폴리오 방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팁을 제대로 주셨습니다. 일단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많이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장 그리고 내년 장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내 종목 채택 잘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찍 전화하실수록 채택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지금 바로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최대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상담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네요. 6043님께서 한국 아트라스 BX 남겨주셨습니다. 55,000원에 비중 1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살짝 손실 중이시네요. 조금 전에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2차 전지 관련주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또 2차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점이 네. 한 가지 좀 여름쯤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자진 상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네네.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래량이 이 종목을 왜 들어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안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최근에 10월 10일이었는데 10월 10일날 거래량이 11,000주입니다. 11,000주. 11,000주고 오늘 거래량은 24개예요. 24주. 이런 건 사실 거래를 못하는 종목이고 매수를 들어가도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 비중이 10%다. 비중이 10% 이거를 10주만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분들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봐야지 이러한 종목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업 내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멘트를 정확하게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수가가 5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진짜 맘먹고 올리면은 몇백만 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매도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루에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주 정도씩만 시가에 매도를 해서 그냥 분할 매도로 꾸준하게 매도를 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가장 투자하시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행히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다른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전화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64님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 남겨주셨습니다. 3,010원에 5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주춤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도가 이제 계약 체결됐다라고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한 주당 3,500원에 이제 체결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한국 F&B 홀딩스 유한회사 여기서 이제 뭐 바뀐다라고 해서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주식양도 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3,010원이신데 아까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주당 가격이 잠시만요. 아까 봤던 내용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주당 가격이 3,050원이었던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자, 3,05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가격대까지는 3,500원이군요. 한 주당 가격이 3,500원이다. 그러면 이건 3,500원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 3,050원이다. 그러면은 3,500원, 한 주당 3,500원으로 계약 체결되기 때문에 이건 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010원이시니까 3,5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분할로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중 50%이신데 이걸 다 가지고 가기에는 또 윗자리에서 나올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갭상승 이후에 또 오히려 지난번처럼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한 10% 정도부터 수익권 10% 이내에서부터는 분할로서 일단 1차 매도를 보시면서 매수가는 오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이라도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매수가를 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에서는 또 그냥 전량 매도를 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또 전화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주시면 되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화 시스템이요. 한화 시스템이요. 얼마 전에 네. 상장했던 종목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1,100원이고요. 11,100원이요. 예, 한 25% 정도 돼요. 25% 11,100원에 매수하셨어요. 일단은 이게 상장하고 나서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바로 전망이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1,100원이면은 이번 달 초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상장하고 며칠 있어서 예, 들어가 봤는데 계속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상장하고 며칠 뒤에 그러면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네요? 예, 예.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다시 매수가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IPO 스탁인가 거기 이제 신규 상장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 사이트에서 봤는데 네, 이거 뭐 공모가도 좀 낮게 책정됐고 네, 뭐 앞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런 분석 글을 보고 네. 예, 들어갔는데 예, 근데 요즘은 막 다른 글들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갈아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어차피 이거 공모가가 12,250원이잖아요. 예. 공모가가 12,250원인데 12,25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요 위에 단이기 때문에 요 공모가는 회복이 될 거고 예. 요거 하나 시스템을 상장시킨 이유를 아세요? 뭐 그것까지는 지금도 모르시는 거죠?
뭐 승계 작업, 뭐 네, 네, 그런 그렇죠. 얘기, 네, 승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게 한화인데 그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서 한화 시스템을 상장시킨 것도 있고 얘는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좀 있어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고 수주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사우디아에서 그러니까요. 나올 물량도 하나 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디펜스라는 방산업체가 있는데 하나 쪽이 얘가 좀 강해서 또 얼마 전에 나온 공시만 보더라도 새롭게 또 매출액 좀 큰 물량을 또 수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놓고 근데 봤을 왜 때 이렇게 주가는 안 가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 가는지. 아, 그건 이제 얘가 주도 종목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을 지금 올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고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와야 될 물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와야 될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하나 시스템은 지금 바로 올리게 되면은 또 주가를 지키려고 할 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근데 기간 두고 보면은 지금 11,1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그 위에 공모가 회복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공모가 위로 올라갈 종목이 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올라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는 지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요건 내려가도 크게 못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요건 좀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이거는 뭐 묻어두시고 만약에 매수가 회복하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공모가 부근에서는 조금 매물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모가 정도에서는 한 비중 반 정도 수익 매도 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는 이제 판단하시면서 내가 다 매도할 건가 내가 매도 안 하고 더 가져갈 건가 이건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3시간 동안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고 고민 해결 꼭 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최대한 많은 분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송원산업요. 송원산업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주가가 21,660원요. 네, 비중은 10%요. 10%요. 예. 21,660원에 10%면 아유, 여름 이후 하반기 내내 고생을 조금 하셨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올라가지를 안 해요, 도대체. 움직여야 그러니까요. 해요.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 하락했겠는데 좀 마음고생이 예. 있으셨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 내년에 어떻게 전망 좀 볼 수 있을지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21,600원이시면은 이거는 여름부터 마음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예, 많이, 뭐,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떨어질 때 문제가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건 좀 다른 문제까지 더 있지 않나. 제가 사실 이 송원산업은 제가 평소에 보는 종목이 아니라서 예.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10월 28일 날 마이너스 15%가 나왔는지 예. 요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지금 못 해보거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은 제가 이런 것도 확인 다 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제가 요런 거 얘가 왜 빠졌나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 자세하게 제가 기업 내용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송원산업을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반등 포인트에 오긴 했어요. 지금 지난번 상승 나가셨던 부분들 아래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와 놓고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가 자리가 꽤나 좀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지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것 같은데 일단은 17,000원짜리가 예. 17,000원짜리 지난번 장대음봉 나타난 자리가 확실히 저항대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비중이 10%이신데 17,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럼 일단은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예. 가지고는 계셔보고요. 예. 제가 이거 기업 내용까지 다 알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그냥 뭐 잘라내셔라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반등이 가능한 포인트에도 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17,000원짜리가 저항이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이 17,000원을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정말 길게 두고 얘가 진짜로 실적 때문에 빠진 거게 되면은 실적 개선만 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 또 저는 송원산업은 지난번 올라왔었던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매수 단가까지는 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일단은 17,000원은 가지고 계시고 요거 예. 이때 요 10월 28일 날 예. 얘가 왜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0월 28일 날 얘가 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발생됐는지 그 이유를 일단 찾아보시고 예. 그 이유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 나갈 거고요. 예. 얘가 빠진 이유가 해소가 안 되거나 딱히 이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유가 없는 거면은 수급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기업적인 내용까지 봐야 돼서 분석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럴 땐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수급 붙으면 17,000원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담 연락을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외인들은 그럼 많이 좋아 있어요, 그래? 예전에 아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좋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그거는 아마 얘네가 산 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매수 방식이 두 가지예요. 자기네가 사는 게 있고 자기들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그냥 사는 게 있어요. 아, 예. 아마 송원사람은 외국인 샀다라기보다 아마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저가에 있는 종목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매수가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구만. 예. 저는 그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거 이제 그 전 상황. 예, 예. 네, 21,000원일 때는 그때는 프로그램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이 직접 매수해서 샀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지금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그 외국인이 샀다라기보다 이거는 프로그램 쪽에서의 들어온 매수세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시면 다시 또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랄게요. 참고 잘해 주시고요. 저희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B 셀레콘이요. LB 세미콘이요. 7,500원에 30%요. 7,500원에 30% 갖고 계세요. 예, 혹시 지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는 중이실까요? 예, 그러시구나. 지금은 좀 더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저희도 잘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LB 세미콘 7,500원에 30% 지금 매수가랑 네. 크게 다르진 않은데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7,500원에 매수는 왜 보신 거예요? 예, 그 전에 갖고 있다 팔고, 손해보고 팔고 있다가 또 이번에 너무 내려와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너무 내려와 있길래. 예. 음, 그전에 내가 일단은 지난번 상승은 이제 방탄소년단에다가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같이 곁들여서 올라간 부분이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이슈는 전혀 안 붙고는 상황에서 그냥 반도체 관련으로 해서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7,500원에 30%이시면은 일단 뭐 단기로 보실 거면 단기 저항자리는 일단 뭐 위에 8,300원 라인까지는 열려 있어요. 윗자리로. 근데 이 8,300원을 넘어갔을 때 이전과 같은 상승이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기간 조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8,300원이 되겠고 더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9,400원짜리가 주봉과 월봉에서 보이기 때문에 8,300원 그다음에 9,000원 위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300원짜리에서는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보시고요. 그 윗자리 올라가게 되면은 9,000원 넘어가는지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 올라오는지 보시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7,000원 이탈 안 되는 범위에서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같이 이제 반도체로 해서 메모리를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8,300원 그 위에 9,000원 위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지금처럼 정말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 긁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 조금 더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님과 장중에 소통 직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함께 해주시고요. 들어오시면은 HTS보다 빠른 뉴스 이야기들 챙겨가시면서 누구보다 먼저 또 종목에 대한 선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 많은 수익 내는 이야기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7님께서 DB하이텍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4,900원. 그리고 비중은 3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채팅방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끌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너무 좋았죠, 흐름이? 그렇죠.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요. 24,900원이면 그래도 꽤 지금 수익을 내셨는데 이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궁금하네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공시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 올라온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공시가 최대 주주 이제 주식수 변동 신고사가 올라온 게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전 보고보다 비중이 좀 줄었어요. 39,000주가 줄었습니다. 39,000주가 줄었고 39,000주가 줄었는데 이거를 이제 왜 팔았느냐 그거를 좀 보게 되면요. 소유 상황 요거 보게 되면은 그냥 장내 매도라고 나타나네요. 장내 매도 처분 단가가 26,500원, 25,900원, 39,000주.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장내 매도로 해서 그냥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이게 기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뭐 임원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매도 공시는 고점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좀 하락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도 좀 열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4,900원이면 낮은 단가가 아닌데 불구하고 비중 30% 들어갔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5일선 대응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가가 낮지 않기 때문에 높은 단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타이트한 단가로 봐야 돼서 5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5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6,8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을 안 되는 범위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가 이탈을 보시고서 오늘 저가가 26,900원이기 때문에 27,000원 라인 요 라인 때 이탈 안 되는 범위에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그런 매도에 대한 지분 매도에 대한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과매수권에서의 고점 인식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또 더 수익 내봐야 또 2배 이상 수익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6,900원 오늘 저가 이탈 안 되는 범위에서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미련 없이 매도 수익으로 챙겨놓고 다른 종목 좀 아래에 있는 종목으로 네,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수익 극대화하시고 수익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님께서 남겨주신 삼성제약 볼게요. 매수가 4,300원 그리고 비중 1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실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손실이래요. 아주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기는 해요. 삼성제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제약이 사실 이게 원래 올해에 그 췌장암 임상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 젠베스 임상 성공한 거 그런 것처럼 췌장암에 대한 임상 발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은 뭐 1월 달에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젠베스가 사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젠베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제약도 연결고리가 있죠. 삼성제약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제약은 그 췌장암 임상 발표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차트적인 모습도 62평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도 있고 가격적으로 지금 4,000원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보시고 지금 4,300원에 있어서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지만 췌장암 임상 발표 젠베스가 알츠하이머 그 VM 그 물질이 성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00원이시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종목들은 임상 발표 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임상 발표 날짜가 잡히게 되면은 그 전에 뉴스 한번 나오면서 기대가 한번 실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젠베스도 아직 흐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젠베스도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삼성제약도 이슈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0원이시라도 이거는 비중 10%이시니까 다만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요. 비중을 늘리지 마신 상태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요 정고점 넘어가는지가 아마 중요할 텐데 췌장암 이슈 기대받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저 이거 넘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윗자리 5,000원짜리가 저항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싸움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비중 그렇다고 늘리시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리스크 커지기 때문에 췌장암 이슈로 올라가게 되면 5,000원 라인에서 공방 벌일 수 있으니까 요 자리 세게 넘기게 되면은 보유하면서 분할 매도 보시면 될 것이고요. 세게 못 뚫고 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 보시고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수익 교체하시면은 만족할 만한 수익도 챙기면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임상 발표 전까지는 지켜보되 일단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특히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지금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에스텍파마가 비보존 이슈로 하락할 때도 하한가 가기 직전에 이제 매도 사인을 주시면서 좀 빠져나왔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변동성 큰 이슈들 있는 종목들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 문자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 문자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11시까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네, 먼저 안녕하세요. 받았고요.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줌인터넷이고요. 네. 예, 5,600원의 비중은 15%요. 줌인터넷 5,600원에 15%요. 아유, 이 네. 종목이 언제 또 4,000원대까지 내려왔대요. 바로 우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5,600원의 비중은 15%시라고요. 네, 예.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네요. 네, 한 2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5,600원에 왜 들어가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좀 한 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1년 이상. AI 쪽으로. 좀 주민터넷을 AI로 1년 이상이요. 네, 장기로 좀 보고 있어요. AI 쪽으로 해가지고. AI를 보는데 주민터넷으로 1년 이상 보는 이유가 뭐예요? AI 쪽으로 앞으로 2020년 쪽은 좀 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슈를 그렇죠. 들어가지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좀 장기로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려고. 거기서 이제 AI 종목이 많은데 그 와중에 주민터넷에서 고르신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몰릴 때는 세력들이 예, 한번 몰릴 때는 걷잡없이 몰리더라고요. 세력이. 예. 그래서 예, 세력이 좀 살아있는 세력을 그래도 예,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네. 사실 저 주민터넷이 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 매출이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발생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저는 사실 주민터넷을 그렇게까지 엄청 좋게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가도 저는 더 내려가도 이건 뭐 할 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네. 이전에 올라갔던 거는 상장 이슈가 붙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AI 이유만으로 주민터넷을 1년 이상 본다라고 하시는데 네. 물론 AI가 이번에 그 이슈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이날이 12월 17일 날 예,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다른 뭐 오픈 채팅방이나 다른 쪽에서는 제가 이거 주민터넷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그때가 아마 요 목요일이었나 12월 12일 날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 AI가 요주 14일부터 요번 지난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본 건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맞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 AI보다도 다른 쪽으로 해서 뭐 데이터 3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쨌든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이슈는 붙을 거예요. 그건 맞고요. 네. 그건 맞는데 AI로 주민터넷을 1년 이상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기다리시면은 매수 단가는 매수단가 부근까지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5,500원 이런 자리 여기까지는 네.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보고 있으니까 그때 그럼 손절해야 되겠네요. 네. 네, 올라오게 되면 요거는 수익을 보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도를 보시고 진짜 AI를 보실 거면은 AI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네. 분기 보고서나 그런 거 보게 되면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근데 세력이 한번 몰리면 걷잡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네, 지난번에 그- 그랬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확률이 없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네. 네, 그거는 또 제가 또 실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뭐 네.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네. 이제 다만 지난번에 거래량 발생되면서 윗골이 음봉 나온 모습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네. 종목 상으로 봤을 때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속 시원한 상담 되셨기를 바라고요. 빠르게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팅방에서 YB님께서 남겨주신 동진세미캠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16,000원이고 비중 1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살짝 약수익 중이십니다. 동진세미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동진세미캠은 가지고 가셔야죠. 네, 16,000원이시면은 이거는 가지고 가시는데 단가가 낮진 않아요. 낮진 않고 보통 이런 거는 떨어졌을 때 차라리 샀으면 사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가는 상황에 샀기 때문에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 한일 간의 관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화 관련 종목들이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지난번에 한번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국산화 작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국산화 작업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면은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요 윗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직전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직전 고점 자리 12월 19일 고점이 17,400원인데 비중이 10% 이시더라도 비중이 작더라도 이런 고점 자리 부근 넘길 때는 한번 분할 매도 보시고 요 윗자리 넘어갈 때 전고점 자리 넘어가는 요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시면은 좀 수익도 어느 정도 극대화 시키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동진 세미캠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에서 상담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담 채택 안 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님 주식 상담 2부에서도 계속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배트맨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